네, 이번 시간에는 해결 중심 모델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해결 중심 모델의 주로 클라이언트 유형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또 해결 중심 모델의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 해결 중심 모델의 그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클라이언트 유형을 나눌 때에 기존의 클라이언트 유형 나누는 방법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아마도 배웠을 겁니다. 하나는 자발적 클라이언트, 두 번째는 비자발적 클라이언트. 이렇게 두 종류의 클라이언트가 있다라고 배우셨죠? 네. 그래서 자발적인 클라이언트는 혼자 스스로 치료기관에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에 온 사람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자발적인 사람은 이렇게 이끌려서 왔다. 누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 이렇게 두 종류만 나누었었는데 해결 중심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 유형이 몇 가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 유형에 따라서도 접근 방법이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유형을 나눌 때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방문형이 있어요. 비지터. 방문형은 자기 스스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정상적인 생활을 너무나 잘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나를 가지고 문제 삼는다라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없고 문제 해결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하러 기관에 가서 사회복지사를 만난다. 전문가를 만난다. 이거 절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 동기가 무척이나 약하기 때문에 이 방문형인 사람 있는 그대로 사회복지사가 보고서는 이 사람은 문제가 탁탁탁탁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해결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해결했으면 좋겠고 사회복지사로서 진단은 이미 다 나왔어. 그렇지만 클라이언트는 절대로 자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사람한테 개입을 했을 때에는 누구 손해? 사회복지사 손해라는 거죠. 전문가 손해입니다. 그 들인 노력이 헛노력이 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 중심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 유형이 방문자일 때는 어떻게 하라? 충분히 불평형이나 그 다음에 고객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이렇게 기관에 온 것에 대해서 엄청 칭찬을 해주고 또 여기 왔다라는 사실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해주고 어려운 일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개입도 해서는 안 됩니다. 개입해봤자 그게 뭐라 그랬어요? 헛수고이고 누구 손해나 하면은 사회복지사, 전문가 손해이기 때문에 에너지, 시간을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 해결 중심 모델에서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문형인 그 클라이언트는 주로 인정하고 다음에 또 올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만 해주면 돼요. 더 이상 진도 나가시지 마시고요. 요까지를 방문형에 해당되는 클라이언트한테 해야 될 전문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사회복지 체계에서 자발적인 클라이언트,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 나눠놓고 자발적인 클라이언트는 자기 스스로 온 사람, 비자발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나눠놓고 이들에 대한 어떠한 개입 기법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차별화되는 모델이죠. 딱 봐도. 그래서 기존의 그 자발적, 비자발적 이거는 잊으시고 해결 중심 모델의 클라이언트의 세 가지 유형을 기억하시고 이것도 자꾸 제가 시험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잘 습득하고 배우셔서 유능한 사회복지사로도 거듭나야 되겠고, 또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 국가고시도 이 과목이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전 강의하면서 5만 가지 여러 생각이 막 스칩니다. 아, 요거는 시험 문제일 텐데, 요거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 되도록이면 그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어쩌다 국시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클라이언트 유형은 컴플레이넌트.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내 탓이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어서 다른 사람 탓하는 겁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운이 안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그때 꼭 이렇게 뭔가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강력한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그 문제 해결책 제시해봤자 이때도 누구 손에? 전문가 손해예요. 이때는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프로치 할 필요가 없어요. 클라이언트가, 불평형의 컴플레이넌트 클라이언트가 그러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생각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수준까지만 가면 돼요. 그리고 또 비지터, 방문형의 클라이언트처럼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진짜의 칭찬, 있는 그대로의 현상학적인 실체에서 나온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냥 립 서비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나아진 삶을 살기 위해서 기적 질문이라든가 또 예외적인 어떤 익셉셔널한 케이스가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고민해보도록, 생각하도록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고객형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고객형은 커스터머입니다. 그 백화점에 가면은 진짜 물건을 사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커스터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물건을 살 것인지, 그 경영 심리, 이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마치 여기에서도 클라이언트 유형이 그 해결 중심 모델에서도 누가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이 바로 커스터머, 고객이라는 거죠. 고객형 유형의 클라이언트는 문제가 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열정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인 동기라든가 적극성을 여과 없이 표현하고 하려고 할 태세가 딱 갖춰져 있는 클라이언트. 이런 클라이언트한테는 이제부터 구체적인 치료 목표, 또 해결책을 같이 찾아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 과제를 내줄 수 있는 단계의 클라이언트 유형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불리 클라이언트가 찾아왔다 그래서 나는 도와줘야지 이래가지고 막 승천해가지고 막 도와줘도 클라이언트한테 도움이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로서 여러분들 소진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번아웃 되는 거예요. 서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클라이언트가 변화하는 모습, 나아지는 모습 속에서 임상 사회복지 실천가는 엄청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또 전문가로서의 정체감, 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감사함,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데, 이거 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도와주는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며칠 지나면 또 문제가 또 나타나고 도로묵이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전문가로서도 사회복지사로서도 당연히 번아웃 되는 거죠. 이랬을 때는 참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나가셔서 클라이언트만 이렇게 잘 구분해 놔도 그래도 반은 성공이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객형일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치료 목표 또 해결책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그 또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오너십이 강력한 그러한 그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치료적인 관계가 아주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클라이언트이고 치료의 결과도 좋습니다. 효과도 좋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바람직한 만나고 싶어하는 클라이언트이지만 아쉽게도 이런 클라이언트는 많지 않아요. 열이면 한둘. 그렇기 때문에 많은 클라이언트가 그 방문형 아니면은 불평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힘든 일을 계속 해야 된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클라이언트의 문제 유형 또 어떠한 문제를 어디까지 개입해야 될지를 전문적인 그 상황에서 딱 그 분석을 한다. 그 사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전문적으로 그 개입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형인 경우에 그 과제를 접근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외적인 상황이 우연히 일어난 클라이언트인 경우에 그 언제 예를 들어서 그 알코올릭 환자가 왔다. 알코올릭 매일 술을 먹는 그 클라이언트가 있다. 그래서 부인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매일 허구한 날 매일 술을 먹습니다. 라고 하면은 매일 24시간 하루에 그 다음에 7일 이렇게 술을 먹습니까? 아닙니다. 안 먹는 날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안 먹는 날이 언제인가? 이게 바로 그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요일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지 요거를 찾는 게 예외적인 상황이고 예외 질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인 경우에 그 바람직한 행동을 한 날과 하지 않은 날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그날은 어떠한 그 행동을 했었고 어떠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 흐름이 있었는지 그것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또 그 예외적인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클라이언트일 경우에 저는 언제 술을 먹지 않나요? 클라이언트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으로부터 당신은 하루 종일 내지는 매일 허구한 날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주입이 돼가지고 주입식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예외적인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기적 질문. 만약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그 전날하고 나하고 완전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이 되어 있어요. 그날은 어떤 날인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해결 중심 모델에서 목표 설정을 할 때에는 몇 가지 키포인트가 있는데 목표 설정할 때도 그냥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딱 이게 이제 단기 치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료 종결 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몇 번 만날 것이다. 8번에서 12번. 이렇게 딱 몇 회 회기를 정하고요. 또 결과 측정을 위해서도 구체적이어야 돼요. 지금 문제가 1부터 10까지라면 어느 정도 심각한가?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문제여서 실천하기가 쉬워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긍정적이고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는 관점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클라이언트가 이전의 삶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향하는 지금 여기서의 삶하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예, 그러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를 그 계획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하고 이 클라이언트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과정이 다 끝났다라고 쳐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구나가 아니라 이때부터 더 풍요로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문제 능력을 장착했구나, 시작이구나, 요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해결 중심 모델의 그 치료 목표 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다루는 4가지 영역을 조금 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원하는 것이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변화인지를 찾으셔야 되고요. 또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변화로의 상황을 얼마나 경험했는지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 사회복지사 또 이 해결 중심 모델을 접근하는 전문가들도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네. 같은 동료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사회복지사로서는 그러기까지 굉장히 과학적이고 치밀한 그 플랜이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작성이라든가 그 전달, 이러한 방법도 쓸 수가 있는데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준비할 수가 있고요. 또 클라이언트가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딱 그 메시지에다가 적어주는 거죠. 요랬을 때 그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사회복지사의 메시지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시키는데도 이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팀이 함께 하는 동료들이 없을 때에도 사회복지사 혼자서 그 적절한 메시지, 과제 이런 것을 클라이언트한테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해결 중심 기법 할 때 그 질문을 무엇을 선택할까? 아니면은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밟을까? 어떠한 플래닝을 세울까? 라는 것을 그 동료 전문가하고 팀 워킹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게 팀 어프로치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 이론이 융복합 이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이제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는데 혼자도 할 수 있다. 치료팀 없이 그 전문가 혼자도 개입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이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또 메모지에 기록한 내용을 천천히 신중하게 읽어주는 것, 또 그러면서 전달하는 의식 갖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칭찬 제가 많이 해주라고 그랬었는데 칭찬은 그 사실에 기반해서 사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실적인 현상학적인 실체를 가지고 칭찬을 해야지 허황된 칭찬을 했을 경우에는 저 사람은 내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나 보다 라고 클라이언트는 생각하고 속으로 뒤돌아서서 신뢰감을 못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강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그 해결 중심 모델을 쓸 때에는 전문가와 클라이언트하고 진솔한 관계, 정직한 관계, 이게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 잠재적인 능력,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 강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클라이언트는 문제를 많이 가진 클라이언트인 경우에, 특히 심각한 문제일 경우에 그 주변 사람으로부터 계속 그 문제아다, 문제 많은 사람이다, 못한다, 되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듣던 사람입니다. 능력 없다, 이렇게 뭘 잘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잠재적인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바꾸려면 어떻습니까?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실체적인 능력을 딱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클라이언트를 면밀히 관찰해야 되고
어세스먼트, 사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것 중에서 칭찬해주고 또 클라이언트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쉽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지금 오신 거는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도움을 받으러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대단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떠한 그 묻혀있던 거 신경 쓰시지 마시고 예전에 잠재했던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어찌됐든 해결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면담에서 클라이언트가 어느 유형인지 3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여기 나옵니다. 방문형인지 또 그 불평형인지 고객형인지 요 3 유형 중에 고객형이라면 참 좋지만 이 고객형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방문형이나 그 불평형일 경우가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한 단계 이전시켜서 어떤 유형이 됐을 때 접근해야 됩니까? 고객형이 됐을 때 개입, 인터벤션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그 유형에 따라서 그 타스크, 과제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 모델에서의 주요 기술 4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그냥 상담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해결 중심 기술들이 있고 또 목표 설정하는 기술이 있고 또 메시지 작성, 전달하는 이거는 이제 리추얼 테라피 형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4가지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 기법으로는 경청과 인정이 있는데 경청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담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그 요소인데 뭐 때문에? 라뽀, 신뢰관계가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클라이언트가 호기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대답에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함께 너무나 그 경이로운 그 상황 속에서 그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함께 또 관심을 가지고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상호작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대하기 기법이 있는데 그 클라이언트가 미래의 삶과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내가 함께 당신의 그 미래 인생 설계를 함께 하려고 한다라는 거 우리 함께 하면 쉬워진다라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해야 되는 거고 격려하기 힘을 북돋아 주는 거죠. 그래서 임파워링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현상학적인 실체를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계속해서 북돋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 유형 요것이 이제 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외적인 질문 있죠. 그 지금까지 매일 문제였지만 매일이라는 것은 사실 문제는 매일 있지는 않거든요. 그 사이에 막간이 있을 수 있고 일어나지 않은 날이 있을 수 있고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찾는 질문을 예외의 질문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때 언제? 이게 바로 예외 질문이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은 문제가 발생했던 상황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요것이죠. 또 어떻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나요? 요것이 예외적인 질문입니다. 또 기적 질문이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던 클라이언트가 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면은 어머님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런 것들이 기적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는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요? 이런 거. 척도 질문은 아까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해서 표현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0까지의 문제의 그 강도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요 문제 과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숫자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처 질문. 또 지금까지 너무나 잘 견뎌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견뎌왔나요? 그 힘이 무엇인가요? 이런 거. 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지탱해왔던 그 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의외로 클라이언트한테 저 인내심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내심에 대해서 그 클라이언트만이 갖고 있는 인내심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오늘날의 해결 중심 모델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가운데 인파워먼트 그 개념을 그 내포하고 있는 강점에 초점을 둔 그러한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힘이 있는데 그것을 힘을 뭐예요? 북돋아주는, 활성화시키는, 인파워링하는 그러한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병리적인 모델을 타파하고 새로운 건강한 모델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델이고요. 또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엄청 중요시 여겨가지고 그 클라이언트가 바로 제대로 건강한 인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키우고 한번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은 문제 해결 능력은 점점 커져서 긍정적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요겁니다. 이렇게 그 해결 중심 모델의 기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그 5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해결 중심 모델까지 다 배우셨는데요. 여기까지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그 호기심 또 거기에 대한 탐구심 이것이 점점 깊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